그리고 이제 싱글 에스프레소 이제 드디어 해볼 건데, 입자 분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입자 분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데이터가 별로 없어. 그쵸, 아직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아예 데이터가 사실 너무 없는데 그나마 미국에서 홈바리스타닷컴에서 딱 하나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컴팍이랑 같이 해서 나온 데이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프를 제가 앞에 띄워드리겠지만 잘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EK43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더 EK43스러운 어떤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분의 양은 사실 어느 그라인더나 다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굳이 절대값으로 어떤 게 더 많냐 적냐를 물어보면은 네, PK나 EK나 많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뭐 관능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으킬 만큼 많은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메인 분포도, 그러니까 피크를 치는 부분이 이 미분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고음 입자랑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가 중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조금 먼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확실히 초반에 저항력도 많이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추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뭐 20초 초반인데 좀 빠른가? 뭐 30초 괜찮은가? 뭐 넘어가면 느린가? 이렇게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EK보다 더 메인 입자 분포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추출됐을 때 아니 왜냐면 브루잉이 EK43도 그런데 더 가까우면은 더 몽글몽글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에스프레소 이제 추출을 해볼 건데, 추출 양상은 당연히 EK43이랑 똑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그래서 추출 초반의 흐름, 그러니까 물의 흐름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대신에 추출 효율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마 더 가늘어졌기 때문에 수율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더 올라갈 거고, 대신에 후반부에 추출 흐름이 빨라지죠. 갑자기 막 사실 우리 흔히 보던 그쵸. 모양으로 보면은 참기 힘든 모양으로 맞아요. 추출이 사실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추출 흐름이 좋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스킨 내부의 압력 형성도 조금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VST나 풀만이랑 같이 묶여서 쓰는 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초반에 압력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추출 세팅 잡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힘들었어요. 저도 어려워요. 사실 이케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후반부는 더 빠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입자 자체를 더 곱게 만들어서 압력 형성을 더 시키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과추출납니다. 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PK100이든 EK3이든 마찬가지지만 추출이 잘 됐다 못했다를 추출 시간에 절대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추출 흐름이 무조건 빠를 텐데 고르게 추출 흐름을 가져갈 건가, 물질 형성을 얼마나 고르게 형성시킬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잘 이제 형성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추출 시간이 뭐 15초가 됐든 어쨌든 보니까 20초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힘들거든요. 그 사이 안에서 터지지 않고 잘만 추출이 되면은 맛은 정말 좋습니다. 대신에 터지면 끝났죠. 네, 터지면 진짜 힘듭니다. 특히 이제 여기처럼 이제 바텀 리스를 이제 쓰는 경우에는 터지면 그냥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못 입을걸요 아마. 네, 다 터집니다 진짜로. 그런데 또 제대로 추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스파웃이 달린 거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매 샷마다 잘 추출이 어떻게 고르게 확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오리진을 하나를 갖고 한번, 사장님 보통 얼마에 놓고 쓰시나요? 저는 한 70 정도? 70 정도 굉장히 네. 가능해요. 아무래도 저희 커피가 배전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이제 타 업체에서 쓰는 데들은 뭐 130에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130은 너무 굵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커피 기준으로는 70에서 80 왔다 갔다 70에서 80 왔다 갔다. 요 정도. 그런데 잘 아팠다. 네, 70에서 한 80 정도. 그러면은 한 70 정도에 두고 한번 추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쏠림 없이 잘 나오네요. 네. 그냥 포터필터에 바로 받아서 레벨링만 하고
탬핑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뽑는 거랑 딱히 다르게 뭐 한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진짜 가늘다. 70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추출이 될 게 아니라 정말 거의 막히지 않을까 정도로 굉장히 좀 고왔는데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12초임에도 내가 봤을 때 아까보단 괜찮은데 어. 그래도 조금 과소 성향이 조금은 과소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아까 입자를 봤을 때 굉장히 조금 가늘었는데 네. 이거를 여기서 입자를 더 가늘게 해서 압력 형성을 더 해주는 거 말고 네. 좀 더 차라리 풀어서 아니요 차라리 추출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추출량을 그렇죠. 네. 추출량을 지금 몇 그램 정도 뽑았죠? 지금 40g 뽑았습니다. 40g 네. 뽑았지만 45g 정도 한번 뽑아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어쨌든 싱글 오리진 에스프레소가 뭐 이걸 갖고 뭐 베리에이션을 만들기보다는 에스프레소 자체는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즐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추출량이 막 뭐 많고 적고를 그렇게 따지진 않죠. 따질 필요는 사실 없죠. 네. 어때요? 아까보다 많이 아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처럼 분쇄도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추출 흐름만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네. 차라리 추출량을 갖고 맛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0에서 60을 뽑아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네. 네. 되게 주시하고 단맛도 되게 잘 나네. 아까 거는 조금 확실히 좀 찌르는 맛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번 거는 그런 거 많이 나요. 그러면은 형님 한번 터트려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터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왜 이런 하이엔드 리테일 그라인더 갖고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게 고수율을 내고 굉장히 약배전에서 추출을 좀 맛있게 할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디스트리뷰션 안 하고 그냥 바로 탬핑만. 네. 이 정도만 해도 터질 거다. 그렇죠. 무조건 터질. 무조건 터진다. 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터지는지. 안 터지네. 터지는 게 여기 잡힐까?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지네. 이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 터지는 거는 진짜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지.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사실 이게 막 온 사방이 터지잖아요. 진짜로. 네,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터진 거는 추출 시간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찌르는 듯한 신맛이 납니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아까 거 먹은 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요거였나요? 제대로 뽑힌 네, 정상 추출이고. 제일 밝다. 맛있게. 터진 거. 터진 거. 네. 근데 정상 추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실히 EK랑 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조금 더 특징이 살아있는 느낌? 비교를 굳이 하자면.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의 성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이 사셔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일단 EK를 오래 써봤기 때문에 그치, 7년이나 쓰셨으니까
그거 말고 뭐 드셨을 때 좀 장점 있나요? 장점은 라떼는 어때요? 라떼? 뭐 에스프레소도 에스프레소인데 일단 라떼로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매장 시끄러. 매장 특성상 이제 싱글 에소를 찾는 손님도 많으시고 이제 원두 싱글 많아. 네, 원두 종류를 고르셔가지고 라떼를 되게 많이 드시는데 원두를 종류를 골라서 그걸 라떼를 한다. 네. 근데 이제 EK 썼을 때도 인기는 되게 좋았어요. 맛도 되게 잘 나오고. 근데 오히려 EK 쓰다 이제 요거 넘어와서 느끼는 게 라떼 했을 때 오히려 커피의 특징을 조금 더 부각을 잘 시켜준다. 우유에 잘 안 묻히고 더 이 커피를 내가 뭐 에티오피아를 골랐으면 더 에티오피아스러운 게 잘 느껴지는 느낌?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뭐 제가 이거를 뭐 제 매장에서 오래 쓴 게 아니기 때문에 EK 같은 경우에는 네. 원두마다 분쇄도 조절이 상당히 많이씩 돌아갔거든요. 기울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때요? 거의 되게 작은 눈금으로 한두 개? 한두 개 정도씩. 네. 근데 그마저도 뭐 배전도 차이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만약 배전도가 비슷한 콩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좋다. 네. 왜냐면 EK는 같은 배전도라도 좀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려 쓰기가 내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좀 오늘의 어떤 날씨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알고 있으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하세요 이러면은 어렵죠. 한 잔 뽑으려면 한 3번 내리고 그러면 한 60g 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일은 확실히 조금 덜하다. 네, 확실히 덜해졌어요. 확실히 좀 덜하다. 그거는 장점이 맞는 거 같네요. 네. 일단은 네. 총평. 일단은 싱글 오퍼 달려 있다. 그 다음에 포터필터를 거치할 수 있다. 나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시도한 그라인더 회사가 있나? 여태까지?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에 어떤 트렌드나 바리스타가 원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결과잖아요. 나는 이것만으로도 그쵸. 박수 쳐줘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실제로. 네. 뭐 어떤 회사하고는 다르잖아 너무 솔직히. 있는 거 울거먹기 바쁜 회사 말고 네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할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EK43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라인더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컴팍에서 EK43을 엄청 의식하고 만들었다는 거는 알겠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를 줄 때 사용자 편에서 우리가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라는 네 그런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제게 아니니까 네. 몇 번 써봤는데 조금 어색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충분히 쓰면서 극복이 가능하다. 그쵸.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적응하기 네. 나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게 업그레이드냐 아니냐는 평소에 내가 EK43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썼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혼자 브루잉 커피 내릴 때만 썼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오히려 EK43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쵸. 브루잉만 쓰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좀 적극적으로 싱글 에스프레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EK43 그 좋은 그라인더를 갖고 그 능력을 100%다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드물죠. 굉장히 귀찮고 힘들게 네. 저도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건데 확실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날이 갖고 있는 성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장님한테는 업그레이드가 맞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저한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발표한 머신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인 이제 들어온 거죠. 그쵸. 근데 아마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그 중간중간에 됐을 거예요.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은 사실 컴팍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볼 법도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2년 동안. 그리고 사실 뭐 중간에 자료 같은 게 좀 많이 없었던 것도 아쉬웠어요. 저도 제가 이거 주문을 해놓고도. 그렇죠. 네. 오히려 약간 컴팍에서 뭔가 제대로 홍보를 때리기 전에 뭔가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정확하게 해서 약간 게임 체인저였어요.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딱 한 가지 요 거치대 있죠. 네. 요거는 좀 손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무 좀 투박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쵸. 약간 처음 보면은 되게 투박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요런 거는 좀 고칠 때는 메케니들끼리 앉아서 머리 맞대지 말고 바리스타들 모셔다가 그쵸. 네, 정확하게 듣고 좀 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네, 물론 컴팍이 이 영상을 볼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가? 둘이는 좀 봐줄 수도 있으려나? 아, 그럼요. 둘이가 워낙에 뭐 수요를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네, 입김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홍시 커피 로스터스에서 PK백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거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주제지 않을까? 사실 이 영상이. 네.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뭐 싱글 에스프레소도 시키시지만 이제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은 브루잉을 많이 시키시려고 그렇죠. 해요. 원두를 고르시면. 맞아. 이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손님한테 이제 브루잉 같은 경우에는 접하시기가 쉬우니까 조금 다른 방면으로 커피의 특성을 즐겨보셨으면 해서 싱글 에소를 많이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싱글 에소를 조금 더 다양하게 밀어볼 수도 있고 이제 아메리카노나 라떼 아니면 뭐 내가 자주 마시던 게 바닐라 라떼인데 요 바닐라 라떼에 요 비누를 먹었을 때 또 다른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런 재미를 좀 찾아드리는 용도로 더 싱글 에소를 활발하게 팔아볼 그래,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좀 독특한 향이 나는 그런 그쵸, 것들 많잖아요. 많죠. 근데 브루잉만 먹지 말고 그거랑 우유랑 섞였을 때 무슨 맛일까? 그쵸.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뭐 괜찮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네. 영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셜티 커피로 다양한 스타일을 먹고 싶다면은 네, 일산에 오시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 홍시로 오시면 됩니다. 홍시로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PK백 리뷰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정말 좋은 그라인더 같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된 정말 타의 그라인더 회사에 좀 모범이 되는 네, 그런 네, 그라인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네,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